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어느 특정 업종이 좀 강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낙폭과대주들이 좀 순환을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다시 뜨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고 최근 들어서 잠깐 상승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뉴스에는 온통 영어라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는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이제 좀 감 잡았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5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라는 카테고리에 기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025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상승할 거다. 금리 인하를 하면 성장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즉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2020년처럼 제약바이오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바이오의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을 왜 봐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산업이 전체 한국 주식시장에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8.5%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액으로 환산하면 250조 원이 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은 많이 좀 작습니다.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전체 비중을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 뒤를 따라서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면 전 세계 제약바이오가 반응을 할까요? 바로 미국 시장의 제약에 대한 정책이 결국 전 세계 제약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약을 개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생산하고 산업화하는 과정까지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 시장은 단순하게 약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더 잘 만든 약을 미국 같은 시장에 팔 수 있느냐, 글로벌리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최근까지 2025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서 약 수입을 하면 최대 200% 관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약 팔아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시장이 위축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약가 인하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 약을 싸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약 회사들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MFN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 최국 대우라는 단어입니다. 즉 미국보다 싸게 파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가격에 약값을 맞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결국 상반기에 이런 제약 시장과 바이오 시장들이 좀 위축됐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뎠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금방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경기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더뎌졌고, 지금 9월만 하더라도 할지 말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들어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보면, 첫 번째는 바로 MFN 정책이 유예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관세 정책도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이제 타코 트레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선다라는 용어로 약간 트럼프가 관세를 할 것이다 라고만 하지, 사실 전 세계를 타겟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결국 점진적으로 좀 협상에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팽배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지금 최근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처럼, 결국 제약시장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9월에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가량 되니, 그래 지금은 더뎠지만 결국 금리 인하 경로를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이 상반기까지는 작용하지 않았지만 7월은 하반기에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다시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특성상 7월은 보통 제약,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와 제약이라고 있으면 이런 제약회사들, 대형 제약주들이 좀 상승하는 계절적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제약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약주들을 본다면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 경로를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생산하는 회사들, 이게 바로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을 바로 바이오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유통하는 회사들을 바로 제약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생산 부분에서 저는 CDMO라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CDMO라는 거는 약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약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인 겁니다. 약을 만드는 공장을 갖추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이 CDMO라는 사업을 합니다. 바로 CDMO를 조금 막말로 표현하면 그냥 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냥 만들기만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화학이라는 회사도 저분자 화학물 생산에서 길리어드 같은 대기업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요즘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이런 패권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약 만들지 말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만들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한국의 CDMO 같은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잠깐 상승을 했지만, 인적 분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주주들에게는 호재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실망감에 최근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들어서다가 7월 들어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계절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형 제약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절적 특수성과,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 제약이라는 건 사실은 성장주의 성격보다는 가치주의 성격에 조금은 가깝습니다. 물론 한국의 제약주들은 이상하게도 성장주로 좀 보는 성향이 강하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결국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꾸준한 기업으로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모두 다 갖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 이제 주가의 분위기가 7월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성장주와 가치주의 모든 성격을 다 갖춘 상황에서 작년 대비 올해 이런 컨센서스를 보게 되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4조 5천억 원이 나왔다라면 올해는 5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이 나왔을 때 올해는 1조 7천억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실제로 영업이익의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어쨌든 33%가량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 이러한 트렌드와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박스 구간 내에서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주다가 결국 저항대를 반복적으로 노크하다 보면 상방을 뚫어가면서 저는 전고점인 120만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되며, 이 종목이 지금 상장 이래로 꾸준하게 장기 추세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아직 깨지지 않고 있고 고점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면 12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장주로서 앞으로 이런 CDMO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생산을 하는 업체와 더불어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개발, 바이오텍 기업들일 텐데,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는 약이 뇌 속에 잘 안 들어간다라는 문제를 이거를 기술로서 뚫어줌으로써 GSK, 글라소스 클라인과 같은 기업들과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또는 이런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바로 있는데,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바로 BBB 셔틀 기술을 기술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에 강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고가 종목들이 쉽게 빠지지 않고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도 지지를 잘 만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6만원 단에 이런 지지 구간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면 계속 7만 5천원과 6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며, 더불어서 미국의 요즘 트렌드는 ADC 항암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트렌드입니다. 바이오 시장은 저는 제약 시장과는 달리 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라는 게 뭡니까? 유행이죠. 즉 최근 이제 미국이라든지 스위스, 스웨덴 같은 제약 회사들에서 잘 팔리는 약품들 또는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약품들을 기술 개발하고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이오텍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 바이오텍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합니다. 직접 약을 팔지 않아도 좋은 기술 하나만 있으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직접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예시를 들자면 신약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금방 하루아침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들기 전에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 여러 약물들을 이렇게 어떤 약을 만들지 동물들의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약간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FDA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전임상 이후에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4상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4상 가기 전에 3상만 완료돼도 약을 상업화하고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직접 할 필요는 없죠. 중소형 바이오텍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애들을 대형 제약 회사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가서 그들이 쓰게 되고, 이들 경우는 열심히 연구 개발하다가 분명히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술을 팔므로써 그동안의 적자, 그동안의 이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텍의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직접 팔지 않고 좋은 기술 하나만 잘 팔아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건데, 그런 기술적 중에서 지금 가장 유행하고 트렌드가 있는 것이 바로 ADC 항암 기술이고, ADC 항암 기술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작년이나 재작년을 뒤돌아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3년 동안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지만 2024년 들어서부터 이런 ADC 기술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게 리가켄 바이오고, 아직까지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전고점, 신고가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외국계 IB 은행들 쪽에서도 ADC 부분에서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을 커버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대형 제약사들,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면서 유통을 하는 회사들을 봐야 될 건데, 유통회사 쪽에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강자인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꼽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전형적인 제약 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만, 요즘 좀 셀트리온의 이런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인 짐펜트라가 기대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을 꼽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유한양행이 이미 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보다는 SK바이오팜을 먼저 더 순위를 꼽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유한양행의 경우는 폐암 신약인 라즈클루즈를 개발을 함으로써 미국, 유럽, 일본에서 다 승인을 받았고 올해 연간 매출액이 8조 원 정도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좀 트렌드를 작년에 반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이 아직까지는 시세를 크게 내지 못했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풀이라는 약이 미국에서 최근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1조 원을 넘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 정도의 수준이고, 반대로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유한양행은 올해 연매출 8조 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SK바이오팜은 1조 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매출로만 보면 SK바이오팜이 훨씬 적긴 적습니다. 적긴 적으나 주가 수준을 비교해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고, 올해 연매출 1조 원 플러스 더불어서 다른 신약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며, 실제로 SK바이오팜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에 매출액을 보게 되면 5,400억 원 가량 나왔는데 2025년 들어서 6,9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963억이었으나 올해는 1,5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가량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수준을 따지게 되면 작년에는 사실 17% 가량의 영업이익률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22% 가량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는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올라갈 때 그만큼 주가의 상승률도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됐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SK바이오팜이 올해 또 이런 제약바이오의 계절적인 특수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트라이 해볼 때 앞에 이제 주봉상 윗꼬리가 있는 구간들이 대략 11만 7천 원에서 12만 원 가량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좀 차분하게 N자형 형식의 상승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이겁니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향후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도 있을 거고, 기술만 보고 베팅하는 바이오텍 회사도 있을 건데요.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실적도 늘고 기술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런 공통분모들을 뽑아보면 그런 기업들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각광받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파악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기업들은 각자의 이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약바이오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찾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흐름들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진짜로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